안녕하십니까. 전하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2022년 제2회 대기환경기사 최근 기출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도시 근교의 먼지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과지를 통해 0.3m/s의 속도로 6시간 동안 공기를 흡입한 결과 깨끗한 여과지에 비해 빛 전달률이 75%였다면 1000m당 COH 계수를 계산하고 대기오염도를 판정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내용이 뭐죠? 당연히 COH, 빛 전달 계수를 계산을 하죠. 따라서 계산된 빛 전달 계수를 통해서 우리가 대기오염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먼저 빛 전달 계수, COH의 계수를 계산하는 식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로그 빛 전달률분의 1 곱하기 100 나누기 여과 속도 곱하기 시간. 자, 그리고 여기서 3600을 곱해 놓은 것은 뭐냐면 여과 속도와 시간을 보정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1시간은 3600초이기 때문에 3600을 곱해 놓은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1000m당 COH를 계산하는 것은 단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1000m당이 아니고 500m당 COH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1000m 대신에 500m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1000m당 COH를 COH per 1000m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COH를 500m당으로 나타내면 COH per 500m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과 속도의 시간 단위가 미터 per minute고, 그리고 여과 시간이 hour라고 하면 3600 대신에 1시간이 60분이니까 60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3600이나 1000m라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니고 문제가 주어지는 단서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자, 지금 빛 전달률이 75%입니다. 그럼 0.75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과 속도가 0.3m/s, 그리고 여과 시간이 6시간이에요. 따라서 세크와 아워를 보정하기 위해서 1시간은 3600초. 자,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COH는 몇 미터당? 1000m당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1.93이 나왔어요. 그래서 팁에 나와 있는 오염도를 판정하는 기준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3이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 단계 오염도가 경미하다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오염도의 판정은 경미하다라고 판정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1000m당 COH 계수에서 오염도를 살펴보면 0에서 3.2 사이는 경미, 3.3에서 6.5는 보통, 6.6에서 9.8은 심하고, 9.9에서 13.1은 아주 심하고, 13.2에서 16.4 사이에는 아주 심각하다라는 대기오염도의 판단을 여러분들이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면적이 1제곱미터인 여과 집진 장치의 먼지 농도가 1g/m의 삼성이고 배출가스의 유량이 1000m의 삼성/m로 통과되고 있다. 먼지가 모두 여과포로 제거되었으며 집진된 먼지층의 밀도가 1g/cm의 삼성인 경우에 1시간 후에 여과된 먼지층의 두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먼지층의 두께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먼지 부하 나누기 먼지층의 밀도로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먼지의 농도가 1g/m의 삼성이고, 그리고 유량이 1000m의 삼성/m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먼지층의 밀도가 1g/cm의 삼성입니다. 따라서 먼지층의 밀도가 1g/cm의 삼성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값은 뭐가 되느냐 하면 먼지 부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먼지 부하라는 것은 먼지 부하를 우리가 보통 식으로 표현했을 때 LD로 표현하죠. 먼지 부하 LD라는 것은 농도 곱하기 이동하는 속도 곱하기 탈락 시간으로 계산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타냈을 때 여기서 말하는 CI라는 것은 입구 농도와 출구 농도의 차, 제거된 값을 뜻하니까, 자, 또는 입구 농도 곱하기 제거 효율, 자, 또는 입구 농도를 나타내죠. 이렇게 입구 농도로 표현했을 때는 제거율이 100%일 때예요. 그래서 여기 제거율을 곱해놨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VF를 계산을 합니다. VF는 속도이기 때문에 가스량 나누기 탄면적으로 계산하죠. 자, 문제 조건에서 배출가스 유량이 100m의 삼성 per minute예요.
자, 그리고 면적이 얼마죠? 1제곱미터. 따라서 100m/min는 cm/min으로 고치게 되면 100 곱하기 10의 2성 cm/min가 되는 거죠. 따라서 먼지 부하를 계산을 하는데 단위를 g/cm의 제곱으로 계산합니다. 왜? 먼지층의 밀도가 g/cm의 삼성 CGS 단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먼지 농도가 1g/m의 삼성입니다. 자, 미터의 삼성을 cm의 삼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나요? 10의 마이너스 6성을 곱해주죠. 자, 그리고 VF라는 값이 100 곱하기 10의 2성 cm/min. 자, 그리고 시간은 여기 몇 시간이라고 그랬죠? 1시간. 자, 그리고 시간 단위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시간 단위에서 우리가 hour와 분의 시간 단위를 우리가 통일을 해주기 위해서 1시간에 60분을 곱해줬어요.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먼지 부하가 0.6g/제곱센치죠. 따라서 먼지 부하 자리에 0.6g/제곱센치를 대입하고 그리고 먼지층의 밀도 1g/cm 삼성을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면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값이 0.6cm, mm로 계산하시고 그랬으니까 6mm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여과 집진기에서 먼지 부하 LD 그리고 백필터의 개수 두 가지를 많이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먼지 부하를 조금 응용을 해서 출제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면 배출가스의 농도가 25g/m의 삼성이며 이를 처리해서 0.3g/m의 삼성으로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에 집진장치가 1개일 때 최저 집진 효율을 계산하시오. 그리고 2번 동일한 집진율을 가진 집진장치를 직렬로 2개 연결할 때 집진장치 1개의 집진 효율을 계산을 하시오. 그리고 3번 집진장치 2개를 직렬로 연결할 때 두 번째 집진장치의 효율이 75%일 때 첫 번째 집진장치의 집진 효율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최저 집진 효율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집진기가 1개일 때. 그러면 장치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자, 집진장치가 있어요. 자, 집진장치로 들어오는 농도가 입구 농도, 집진장치를 빠져나가는 농도가 출구 농도예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들 농도를 나타냈을 때 입구의 농도가 얼마죠? 배출가스 농도 25g/m의 삼성이 입구 농도가 돼요. 자, 이를 처리해서 어디서? 집진장치에서 출구로 빠져나가는 농도가 0.3g/m의 삼성이거든요. 따라서 집진장치에 들어가 있는, 다시 말해서 제거된 농도는 얼마죠? 25-0.3g/m의 삼성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최저 집진 효율은 1- 입구 농도분의 출구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입구 농도가 25g/m의 삼성, 출구 농도가 0.3g/m의 삼성. 따라서 곱하기 100을 하면 98.8%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또는 여러분들이 제거된 농도가 25-0.3g/m의 삼성이기 때문에 제거 효율을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돼요. 지금 25-0.3g/m의 삼성 나누기 처음에가 25g/m의 삼성 곱하기 100을 하셔도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한 식이 1번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동일한 집진율을 가진 집진장치를 2개를 직렬로 연결한다고 그랬어요. 동일한 집진율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동일한 집진율을 가지니까 1- 효율, E가 동일한 효율을 가진 개수 N. 그러면 토탈 효율이 지금 98.8% 우리가 계산한 값이죠. 자, 그리고 2개라고 그랬으니까 제곱을 넣는 거죠. 직렬로 2개를 연결했어요. 따라서 E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0.8905%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집진율은 89.05%라는 값이 산출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집진장치를 2개를 연결했을 때 두 번째 집진장치의 효율이 75%일 때 첫 번째 집진장치의 효율을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장치를 개통을 그려보면 자, 두 번째 효율이 75%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장치의 효율은 얼마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토탈 효율은 얼마죠? 첫 번째 식에서 구한 98.8%예요. 그래서 장치가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해 있을 때 토탈 효율 구하는 식을 보면
1 첫 번째 효율 곱하기 1 두 번째 장치의 효율. 그러면 토탈 효율 자리에 98.8%가 되니까 여기에 0.988을 대입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장치의 효율을 우리가 계산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장치의 효율이 지금 몇 퍼센트? 75%. 그래서 0.75를 대입을 해서 이 타원 첫 번째 장치의 효율을 계산하면 0.952라는 값이 나왔어요. 따라서 0.951을 퍼센트로 나타내면 효율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첫 번째 장치의 집중 효율은 95.2%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3번 같은 경우에서는 1번, 2번, 3번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연결을 해서 푸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을 보시게 되면 1차 반응식을 이용할 때 1몰의 농도가 180분 후에 0.1몰의 농도가 된다. 99%가 반응해서 0.01몰이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 자체에서 반응조를 보시게 되면 반응조, 자, 그리고 반응조로 들어가는 농도, 초기 농도라고 해요. 그리고 반응조에서 통과되는 농도, T시간 후에 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그 1몰의 농도, 지금 그 초기 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죠? 1몰의 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1몰의 농도가 됐을 때 180분 후에 CT의 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죠? 0.1몰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9%가 반응해서 0.01몰이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먼저 1차 반응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자, 1차 반응식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KT예요. 여기서 ln이라는 것은 자연대수 값이죠. C0는 초기 농도, CT는 T시간 후의 농도를 이야기합니다. K는 상수, 시간은 T예요. 그러면 자, ln, C0 자리에 1몰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CT 자리에 0.1몰을 대입하면 되고 시간 T 자리에 180분. 따라서 K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K가 0.0128%분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나타내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99%가 반응했을 때에 뭐를 계산하는 거죠?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9%가 반응했다는 소리는 99%가 제거됐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초기 농도는 퍼센트로 나타냈을 때 초기 농도는 100%예요. 그러면 99%가 제거되고 T시간 후에 남아있는 농도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1%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1차 반응식에서 초기 농도는 100%, T시간 후의 농도는 1%. 자, K값은 1번에서 구한 K값을 대입을 합니다. 따라서 T, 시간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면 359.78분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1차 반응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아세트산 10S 삼성을 완전 연소시킬 때 발생되는 건조 연소 가스량을 계산하시오. 단 반응식을 반드시 서술하셔야 합니다.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아세트산이라는 게 뭐죠?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CH3COOH를 뜻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완전 연소 반응식을 먼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CH3COOH예요. 그럼 얘를 C와 H로 묶어요. C가 2개고 지금 H가 몇 개죠? 4개, O가 2개죠. 자, 산소하고 결합을 시켰어요. 그러면 CO2와 H2O가 나오겠죠. 자, 탄소가 몇 개죠? 2개. 그럼 여기도 2개. 수소가 4개. 그럼 여기도 2개를 해야 4개가 되는 거죠. 반대로 산소를 계산하게 되면 산소 여기서 4개, 여기 2개, 6개예요. 그럼 2개짜리가 있으니까 2분의 6은 3, 연료는 1.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반응식을 완결을 시켰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를 계산을 하느냐 하면 자, 여기서 건조연소 가스량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건조연소 가스량은 GOD 아니면 GD죠. 자, GOD는 이론, GD는 실제. 이론이라는 것은 이론 공기량. 그리고 실제라는 것은 실제 공기량. 그럼 이론 공기량에는 공기비가 포함되지 않아요. 실제 공기량에는
공기비가 포함돼요. 그래서 이론 가스량은 공기비를 사용하지 않은 값. 그리고 실제 가스량은 공기비를 사용한 값. 근데 문제 조건에서 공기비가 없어요. 그러면 이론 GOD를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론 건연소 가스량 GOD는 기체 상태에서 1-0.21 A0 플러스 CO2량으로 계산하죠. 자, 여러분 이론 연소 계산편에서 반드시 고체와 액체의 연소 계산과 기체의 연소 계산을 반드시 숙지를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1-0.1 곱하기 이론 공기량이라는 것은 산소의 개수 나누기 0.1이죠. 최적비라는 것은 개수비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산소가 2개 있으니까 2 나누기 0.21 그러면 이론 공기량이 되는 거죠. 플러스 CO2량, CO2량도 CO2의 개수 2가 CO2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산하면 9.5238 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아세트산 얼마를 완전 연소하나요? 10S미터의 삼성을 완전 연소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온 이 값은 아세트산 1S미터의 삼성에 해당하는 GOD 값이에요. 그래서 10S미터의 삼성에 해당하는 값으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가 계산한 GOD에 10S미터의 삼성을 곱하세요. 그러면은 정답은 95.24 S미터의 삼성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보면 유효 굴뚝 높이가 120m이고 SO2의 배출량이 20g/s인 화력발전소가 있다. 굴뚝 배출구에서 대기 풍속이 5m/s일 때 굴뚝으로부터 풍화지역으로 3km 떨어진 곳에서의 SO2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단 가우시안 확산 모델을 이용하고 시그마 Y는 250m, 시그마 G는 140m라고 나와 있어요. 자, 먼저 팁을 통해서 가우시안 확산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우시안 확산식에서 농도는 Q 나누기 파이 시그마 Y 시그마 G U EXP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H 나누기 시그마 G의 제곱으로 나타내죠. 여기서 Q라는 것은 오염물질의 배출량, 그리고 시그마 Y 시그마 G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표준 편차, 그리고 U는 풍속, H는 유효 굴뚝 높이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G로 표현하면 수직 방향, Y로 표현하면 수평 방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조건에서 가끔씩 유효 굴뚝 높이가 제로 또는 유효 굴뚝 높이를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자, 유효 굴뚝 높이가 제로면 이 전체가 제로가 되는 거죠. 여기에 EXP를 취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느냐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굴뚝 높이가 제로라는 단서나 주어지지 않으면 Q 나누기 파이 시그마 Y 시그마 G의 U,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농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조심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를 조심을 하시느냐 하면 자, Q의 질량 단위와 그리고 농도의 질량 단위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의 농도의 질량 단위가 마이크로그램이면 Q라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의 질량 단위도 마이크로그램이 돼야 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우시안 확산식에 관계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식이 조금씩 문제가 변화가 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기준을 해서 반드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대입을 해보시면 지금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20g/s예요. 자, 그런데 아황산가스의 농도의 질량 단위가 마이크로그램이기 때문에 g을 마이크로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6승을 곱해주는 거예요. 자, 나누기 파이는 계산기에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시그마 Y, 시그마 G, 시그마 Y는 250, 시그마 G는 140m입니다. 대입을 하세요. 자, 그리고 풍속이 지금 얼마죠? 5m/s입니다. 그리고 유효 굴뚝 높이 H가 120m, 그죠? 자, 그리고 시그마 G 140m. 따라서 제곱을 취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25.19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우시안 확산식은 시험에서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주의를 하라고 했던 내용들은 반드시 숙지를 해서 문제가 출제됐을 때 반드시 맞추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H4 메탄이죠. 메탄을 완전 연소시킬 때 CH4의 저위 발열량이 8600kcal per S미터의 삼성이었다. 이론 연소 온도를 계산하시오. 단 연료 공급 온도는 18도씨이며 CO2, H2O, N2의 평균 정할몰 비율은 각각 13.1, 10.5, 8.0 kcal per kmol 도씨라고 한다. 자, 문제 조건에서 완전 연소 반응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CH4를
산소를 결합을 하죠. 자, 그러면 CO2가 나오고 H2O가 나오고 N2가 나오겠죠. 자, N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탄소가 1개니까 탄소가 1개. 그리고 H가 2개니까 H가 4개니까 2를 곱하면 4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산소가 2개, 2개, 4개니까 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질소를 여러분들이 나타냈을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공기를 나타냈을 때 공기는 질소와 산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최적비로 존재하는 경우와 질량비로 존재하는 경우 두 가지죠. 자, 질소는 최적으로 79%, 질량으로는 76.8%. 자, 그리고 산소는 최적으로 21%, 그리고 질량으로는 23.2%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질소량이라는 것은 N2량이라는 것은 이론 공기량의 79%예요. 그럼 이론 공기량은 산소량 나누기 0.21 곱하기 0.79가 되는 거죠. 0.79라는 것은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산소량은 기체 상태에서 산소량은 개수비가 되니까 산소가 몇 개죠? 2개예요. 그래서 산소량은 2개니까 2 나누기 0.1 곱하기 0.79가 질소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서 서술된 식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자,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 이론 연소 온도라는 것은 HL이라는 저위 발열량.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이 있는데 우리가 연소에서 소각로를 설계했을 때 사용하는 열량은 실제 열량이 되는 저위 발열량을 기준하거든요. 그래서 저위 발열량 나누기 GC라는 게 가스량 곱하기 비열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발열량의 단위와 가스량과 비열의 단위를 일치를 시킨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뭐를 더하느냐면 연소 온도를 더해주는 거죠. 현재 온도를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조건 자체 내에서 저위 발열량이 얼마냐 하면 8600kcal/s의 삼성이에요. 그러면 지금 각각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 정압의 몰 비율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CO2가 1개입니다. CO2가 1개인데 CO2의 정압 몰 비율이 얼마죠? 13.1. 그래서 1개 곱하기 13.1. 그리고 HO2가 2개예요. H2의 정압 몰 비율이 10.5. 자, 그리고 질소는 2 나누기 0.21 곱하기 0.79죠. 몇 개 얼마 있어요? 8.0. 그럼 단위가 킬로칼로리 킬로몰 도시예요. 그럼 여기에서 단위 자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킬로몰이 없어지고 S 밑에 삼성이 나와야 돼요. 단위가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CO2와 H2와 N2는 기체성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체성 물질에서 1kmol의 분자량은 다르지만 뭐가 동일하죠? 최적의 값이 동일해요. 얼마로? 22.4S/m의 삼성으로. 그래서 1kmol에 해당하는 22.4S/m의 삼성을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공급온도, 현재 온도 18도씨를 더해주면 이론 연소 온도는 2061.05도씨가 나오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평균 정압의 몰 비율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푼다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제품을 하루에 100톤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 자, 이때 1톤에 20kg의 SO2가 대기로 배출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80%는 SO3로 전환되고 SO3의 90%가 다시 H2SO4로 전환된다. 이때 하루에 배출되는 H2SO4의 양을 계산하시오. 단 0도씨 1atm 기준이고 기타 SO2, SO3, H2SO4의 배출 손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 자체에서 SO2에 0.5O2를 더하면 SO3가 되죠. SO2에 수증기를 더하게 되면 H2SO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단계로 SO2가 나오기 위해서는 S 플러스 O2는 SO2를 붙여줘도 관계는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조건 자체 내에서는 우리가 뭐를 기준을 해야 되느냐 하면 SO2와 H2SO4를 비를 놓는 거죠. 그러면 SO2 분자량이 64kg이죠. H2SO4 황산의 분자량은 98이에요. 왜 그러냐면 SO2 원자량이 32, O 16짜리가 2개.
자, 황산은 H 1자리가 2개, S 32, O 16자리가 4개. 자, 따라서 64kg일 때 98kg은 지금 하루에 100톤입니다. 하루에 100톤 곱하기, 자, 문제 조건에 보시면 1톤당 20kg의 SO2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톤당 20kg을 곱해요. 그럼 톤이 없어집니다. 그죠? 자, 그리고 80%가 SO3로 전환되고 90%가 다시 황산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0.8, 0.9를 곱해줍니다. 따라서 X 해서 X의 황산의 생산량은, 발생량은 2205kg/d예요. 자, 여기서 한 개의 우리가 유사 문제를 하나를 내겠습니다. 자,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 어떻게 출제를 하느냐면 여기서 배출되는 황산의 양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90%에 아니면 80, 자, 황산의 양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순도가 85%의 황산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뭐를 바꿔야 될까요? 그렇죠. X의 황산의 순도가 85%니까 0.85를 곱해서 X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황산의 순도, 농도가 주어졌는지 주어지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 값을 고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에 보시면 질량비로 탄소가 87%, 수소가 11%, 황 2%로 구성된 중류가 있다. 이 중류를 완전 연소할 때 이론적인 CO2 max를 계산하시오.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CO2 max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CO2 max를 기준했을 때 가스량은 뭐를 기준을 해야 되느냐면 이론 공기량 기준이에요. 그리고 건조 가스량 기준이에요. 자, 이론 공기량과 건조 가스량이 기준이라는 소리는 뭐죠? GOD, 이론 건연소 가스량을 기준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CO2 max는 무조건 GOD, 이론 건연소 가스량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GOD를 계산하는 공식 잘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자, GOD는 이론 공기량 A0 마이너스 5.6H 플러스 0.75 플러스 0.8N입니다. 따라서 이론 공기량이 필요하니까 이론 공기량 계산해야 되겠죠. 반드시 연소 계산에는 이론 공기량이 나와야 되니까 식을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한 번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8.89C 플러스 26.67 H-8분의 0 플러스 3.33S. 자, 따라서 탄소 자리에 탄소가 87%니까 0.87. 자, 수소 자리에 11%니까 0.11. 산소 없으니까 생략. S 자리에 2%니까 0.01을 대입해서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시면 10.7346 S미터의 삼성 per kg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이 값을 어디에 대입하죠? 여기에 대입해요. 따라서 10.7346 S미터의 삼성 per kg 마이너스 5.6H, H가 11%니까 보정. 나머지는 없으니까 산소 생략, 질소 생략. 따라서 10.1186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나왔어요. 자, 나온 이 값을 어디에 대입하는 거죠? GOD에 대입하는 거죠. 자, 그리고 CO2량이라는 것은 뭐죠? CO2량이라는 것은 탄소가 연소를 하면 CO2가 배출돼요. 따라서 12kg의 탄소가 연소했을 때 배출되는 CO2량은 22.4S미터의 삼성. 따라서 CO2량은 12kg 분의 22.4S미터의 삼성. 탄소에 대한 값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1.867C S미터의 삼성 per k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소 분석에서 CO2량이라고 하면 1.867C, SO2량이라고 하면 0.7S 반드시 숙지를 해놓으면 문제 풀기가 쉬워지는 거죠. 자, 따라서 1.867C 탄소의 함량이 87%. 따라서 분자 분모의 단위가 동일하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한 것은 뭐냐면 퍼센트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 16.05%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서는 CO2 max를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론 건전소 가스량 GOD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푼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3m, 폭이 1m인 중력 집진 장치로 온도가 210도씨, 압력이 1atm인 배출가스가 1m/s의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
배출가스의 흐름이 청유일 때 50 마이크로미터의 입자를 60%의 집중 효율을 제거하고자 할 때 침강실의 높이를 계산하시오. 가스의 점도는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kg/m², 공기의 밀도는 0.11 kg/m², 입자의 밀도는 320 kg/m²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계산을 하느냐 하면 침강실의 높이를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중력 집진기에서. 자, 그러면 중력 집진기에서 여러분들 높이가 들어가는 것은 효율을 구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UH분의 VGL 곱하기 배예요. 여기서 U라는 것은 유속, H는 높이, VG는 이동하는 속도, L은 길이, 그리고 곱하기 배. VG는 침강 속도, 중력 집진기니까 이동하는 속도가 침강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뭐를 계산하느냐 하면 중력 집진기의 침강 속도를 먼저 계산을 해요. 자, 침강 속도 VG는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ρS 마이너스 ρg인데 여기서 D는 입자의 크기, ρS는 입자의 밀도, ρ는 가스의 밀도, G는 중력 가속도. 자,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마이크로는 점성 계수예요. 자, 따라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직경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50 마이크로미터. 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곱해주죠? 10의 마이너스 6성. 그래서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을 하면 미터가 되는 거죠. 제곱. 그리고 입자의 밀도가 320 kg/m의 3성. 공기의 밀도가 가스의 밀도죠. 그래서 320 마이너스 0.11 kg/m의 3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력 가속도 G는 9.8m/s의 제곱이에요. 나누기 18 마이크로. 마이크로라는 것은 점성계수입니다. 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kg/m². 따라서 침강 속도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0.0235m/s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이 값을 여러분들 계산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거 효율이 지금 몇 %로 주어졌느냐 하면 60%로 주어졌어요. 그죠? 자, 그리고 길이가 3m입니다. 길이가 3m. 그리고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지금 속도 U가 얼마로 나와 있죠? 1m/s로 나와 있어요. 따라서 높이 H 곱하기 100. 따라서 H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0.117m가 나왔어요. 따라서 센티미터로 계산하기 위해서 미터를 센티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죠? 10의 2성. 따라서 11.75cm라는 값이 산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온도는 문제를 푸는데 크게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력 집진기에서 효율 구하는 식에서 침강 속도를 계산해서 대입한 다음에 바로 H, 높이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CO, CO2, CH4의 혼합기체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한 결과 피크의 면적이 40, 80, 25였다. 피크 면적은 시료 중에 함유된 각 성분의 몰수와 비례한다. 혼합기체 속의 CO, CO2, CH4의 몰 분율과 질량 분율을 계산하시오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몰 분율이라는 것은 지금 주어 있는 면적의 값을 다 더해요. 다 더한 다음에 각각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총 면적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면적이 40 플러스 80 플러스 25예요. 그럼 CO가 차지하는 양은 이 중에 40이죠. 그리고 CO2는 전체 중에서 80, CH4는 전체 중에서 25를 나타내면 되겠죠. 분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지는 않습니다. 퍼센트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퍼센트로 계산하라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반면에 질량 분율을 계산을 했을 때는 각각에 해당하는 면적의 분자량을 곱하면 돼요. 자, 면적이 40일 때 CO의 분자량이 얼마죠? 여기서는 질량 분율을 계산했을 때는 몰 분율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니까 몰 분율이 0.28일 때 CO의 분자량은 얼마죠? 28. 그리고 CO2의 몰 분율이 0.55예요. 분자량은 44. 그리고 CH4의 몰 분율이 0.17이에요. 그리고 분자량은 16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질량 분율을 바꿀 때는 몰 분율 곱하기 분자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단위가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단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몰 분율을 계산하면 전체 면적분에 각각이 차지하는 값들을 해주시면 되고, 반면에 질량 분율, 우리가 몰 분율을 질량 분율로 바꿀 때는 몰 분율 곱하기 분자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CO에 해당하는 질량 분율, 몰 분율이 0.28이니까 분자량이 28. 그리고 CO2에 해당하는 질량 분율, 몰 분율이 0.5에 분자량 44.
그리고 메탄에 해당하는 몰 분율이 0.17, 분자량이 16. 그래서 전체의 값에서 CO가 차지하는 질량 28 곱하기 0.28이죠. 그리고 CO2는 44 곱하기 0.55, CH4는 16 곱하기 0.17. 따라서 각각을 계산하며 질량 분율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린다면 몰 분율을 계산을 했을 때는 전체의 면적의 합에서 각각의 기체가 차지하는 값으로 몰 분율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질량 분율은 우리가 각각 산출된 질량 분율에 그 가스의 분자량을 곱해요. 그래서 그 전체의 합에서 각각 차지하는 값을 우리가 질량 분율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WT, WT라는 것은 웨이트 퍼센트라고 그래서 중량 퍼센트죠. 3%의 황성분을 포함하는 중류를 시간당 10톤 연소하는 보일러에 배출가스를 접촉산화법으로 타령하고자 한다. 타락률이 90%일 때 시간당 발생하는 황산의 양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S를 연소시키면 SO2가 되죠. 자, 산소 한 개를 더하면 SO3, 수분을 더하면 H2SO4가 돼요. 따라서 S와 H2SO4를 비를 놓습니다. 자, 32kg의 S일 때 황산을 kg으로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분자량. 자, H 원자량이 1자리가 2개, S의 원자량이 32, O 16자리가 4개, 그래서 98이에요. 따라서 98kg. 자, 전체적인 연료 시간당 10톤이에요. 톤을 kg으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주죠. 따라서 10톤은 10 곱하기 10의 3승 kg과 동일하죠. 이 중에 황분이 3%. 자, 그리고 타락률, 황이 제거되는 값이 90%가 제거됐다고 그랬으니까 0.9일 때 X. 따라서 X에 대한 값은 826.88kg/h로 황산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표를 이용해서 20도씨에서 아황산가스의 헨리 상수를 계산하시오. 단 압력 1atm 기준이며 용해도의 단위는 몰/리터라고 그랬어요. 자, 용해도와 온도에 관계되는 식이 있습니다. 자, 온도는 20도씨에서 아황산가스라고 그랬으니까 자, 20도씨에서 아황산가스. 그죠? 20도씨에서 용해도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헨리 상수라고 하면 압력 나누기 농도예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압력이 얼마를 기준한다고 그랬느냐면 1atm을 기준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용해도의 단위가 농도니까 몰/리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황산가스 20도씨에서 아황산가스에 해당하는 용해도, 다시 말해서 농도가 40이니까 40몰/리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0.03 atm 리터/몰이라는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자 모델의 이론에 필요한 가정 조건 5가지를 서술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오염 물질의 분해는 1차 반응에 의한다. 오염원의 배출원이 지면 전역에 균등히 분포되어 있다. 고려되는 공간에서 오염 물질의 농도는 균일하다. 오염 물질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0차원 모델이다. 오염원은 방출과 동시에 균등하게 혼합된다. 고려되는 공간의 단면에 직각 방향으로 부는 바람의 속도가 일정하여 환기량이 일정하다. 배출한 오염 물질은 다른 물질로 변하지도 않고 지면에 흡수되지도 않는다. 상자 안에서는 밑면에서 방출되는 오염 물질이 상자 높이인 혼합체까지 적시 균등하게 혼합된다. 그래서 지금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서 답안이 작성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뭐 3가지를 쓰시오, 5가지를 쓰시오, 6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수만 적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특히 이론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암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사이클론이라는 것은 원심력 집진기를 이야기합니다. 사이클론의 집진율을 향상시키는 조건 3가지를 쓰시오. 예시의 내용은 답란에서 제외하시오. 더스트 박스 등을 활용한다. 더스트 박스가 먼지 박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이클론이라는 원심력 집진기와 그리고 관성력 집진기 같은 경우에서는 더스트 박스가 모형이나 이제 그 모양이나 형태 자체가, 크기 자체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공통으로 대부분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배기 간격은 작게, 그리고 입구 유속을 빠르게 하는 것은 원심력을 크게, 유효 원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원심력이 크면 클수록 효율이 증가하는 게 사이클론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재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키머와 터닝 베인 등을 설치를 하면 우리가 효율을 증가시킬 수가 있는 거죠. 배기 광경을 작게 하고 입구 유속을 빠르게 해서 유효 원심력을 증대시키고 스키머와 터닝 베인 등을 설치를 해서 효율을 증가시키는 게 사이클론 집진기.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열섬 현상의 정의와 발생 원인인자 네 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열섬 현상이라는 것은 대도시에서 인공열의 증가로 발생을 하는 현상이겠죠. 자, 먼저 대도시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열방출량이 많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대도시에서 열방출량이 많은 데 비해서 외부로 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시내 온도가 주변 온도보다 어떻게 높게 되어서 비가 많이 오고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발생 원인 인자에 보면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공열 발생의 증가, 그리고 건물 등의 구조물에 의해서 거칠기의 변화, 지표면에서의 정발 잡열 차이, 그리고 도시 지역 표면의 열적 성질 차이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느냐면 열섬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대도시에서 열이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되는 현상이 열섬 현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 17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17번에 보시게 되면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5가지를 쓰고 간단히 설명하시오. 단 예시의 내용은 답란에서 제외하시오. 통풍 및 희석법. 자, 그 외에 우리가 hợp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세법이 있고 연소법, 화학적 산화법, 냉각응축법이 있죠. hợp착법이라고 하면 hợp착제가 나와야 되겠죠. 활성탄이나 실리칼겔과 같은 hợp착제를 사용해서 악취를 hợp착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수세법은 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악취니까 수용성 악취를 처리해야 되겠죠. 수용성 악취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세정수를 이용을 해서 세정수의 악취 물질을 녹여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연소법은 고농도와 대량의 악취를 처리하는 직접 연소법과 그리고 저농도, 소용량의 악취를 처리하는 촉매 연소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산화법은 화학적 산화제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때 사용되는 화학적 산화제는 O3, K-4, NaOCl 등의 산화제를 이용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 냉각응축법은 악취 물질을 냉각기를 사용해서 냉각응축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 제목이 실제로 보면 풀이에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 상당히 자주 나오죠. 다음은 대기환경 기준이다. 관로 안에 알맞게 채우시오. SO2의 1시간 평균치, 이번에 CO의 8시간 평균치, 3번 NO2의 24시간 평균치, 오존의 1시간 평균치, PB, 납의 연간 평균치, 6번에 벤젠의 연간 평균치. 자, 먼저 아황산 가스의 1시간 평균치는 0.15 ppm이야. CO의 8시간 평균치는 9 ppm이야. NO2의 24시간 평균치는 0.06 ppm이야. 오존의 1시간 평균치는 0.1 ppm이야. 납의 연간 평균치는 0.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야. 벤젠의 연간 평균치는 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 이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기환경기준치는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론 부분에 이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는데 아황산 가스와 이산화질소는 연간 24시간 1시간 평균치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8시간 1시간 평균치, 그리고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 PM10, PM2.5는 연간 24시간 평균치가 있고요. 그 다음 오존은 8시간 1시간 평균치, 납과 벤젠은 연간 평균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 이론편에 있으니까 꼭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공통적인 특징 4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은 POP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독성, 잔류성, 생물 녹축성, 장거리 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사람과 생태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물질을 우리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내용에도 있지만 독성이나 잔류성, 생물 농축성,
장거리 이동성을 가지기 때문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공통적인 특징은 독성이 강합니다.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면역 및 생식 체계를 교란을 해요. 자, 그리고 중추신경계를 손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암을 유발하고 선천성 기형이나 그리고 지능 감소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가지는 게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이에요. 그만큼 독성이 강하고 농축성이 강하고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합착제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번 합착제의 특성 두 가지를 쓰시오. 2번에 보존력과 파과점의 정의를 쓰시오. 자, 먼저 합착제의 특성 두 가지입니다. 합착제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뭐죠? 가스의 건조 기능, 자, 그리고 악취를 제거하는 기능, 용재를 배수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가스의 건조, 악취 제거, 용재 회수. 그래서 우리가 합착제의 종류에 보면 친수성과 비친수성 두 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하죠. 자, 그리고 보존력과 파과점의 정의를 보면 보존력이라는 것은 탈착되지 않고 합착제에 남아있는 가스의 무게를 합착제의 무게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자, 탈착되지 않고 합착제에 남아있는 가스의 무게를 합착제의 무게로 나눠주는 값. 반면에 파과점이라는 것은 합착탑 출구에서 오염물질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우리가 파과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갑자기 급증하는 점을 파과점 또는 파괴점 또는 영어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그러죠.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합착탑의 출구에서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착제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이론 문제로 출제가 상당히 잘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일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댁에 오셔서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메일 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일은 kwe7002@한메일넷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대기기사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공식 한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공식 한 개당 문제 하나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공식들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은 문제형 형식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신규 문제가 한 10%에서 20%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출제됐던 문제를 기준해서 출제를 하는데 그 범위가 지금까지 우리가 환경기사를 오랫동안 출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문제 정도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으니까 몇 회 분량만 우리가 조금만 내가 완벽하게 풀어서 합격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모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의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고 교재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한번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만큼은 완벽하게 내가 푼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지 한 번만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